한국의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애도를 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히는 미국 국무부입니다. 현장에 급파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신 기자는 이번 재해에 한국인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소속 제이크 잭슨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죠. 평범한 3월의 새벽,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3분.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편집장 스티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박했어요. 경상북도 일대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요.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재난 극복을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크,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취재해야 해. 특히 주한미군의 지원 준비 상황과 현지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야. 저는 즉시 장비를 챙겼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런 대형 재난은 처음이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한국어, 영어 통역 앱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5년간의 생활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서울 시내는 고요했지만 뉴스 속 한국은 이미 비상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급하게 뉴스를 확인했어요.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미 3만 5천 헥타르 이상을 집어삼켰고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마을과 산림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추가적인 장비와 인력도 필요시 파견될 예정입니다. CNN지국을 거쳐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소방청의 협조로 취재 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상 이동은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요. 헬기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기자들이었지만 BBC 같은 외신 가자의 얼굴도 보였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죠. 소방청 관계자의 간단한 브리핑 후 우리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남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였죠. 헬기는 빠르게 경북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검은재로 변해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헬리콥터 조종사도 20년 경력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의성군 인근이었어요. 이미 한국의 소방 헬기와 소방차, 군인들이 총동원되어 화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방당국과 접촉하여 현 상황을 파악하고 주한미군 지원 준비 상황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에게 진실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미 동맹의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저는 불길과 연기 사이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덮친 것은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였습니다.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었지만 타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의성군 임시소방본부로 향하는 길, 주변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한국 소방당국의 김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냉철했어요. 김 과장의 설명으로는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규모가 1만 헥타르 이상 더 크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소방본부의 상황판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화재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드론과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쉽게 볼 수 없어요. 김 과장의 안내로 저는 현장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은 제 군인 생활 15년 동안 본 어떤 전투 상황보다도 치열했어요. 수천 명의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48시간 넘게 잠도 못 자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일인데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군과 소방, 경찰, 산림청, 지자체 공무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부처 간 갈등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화재 최전선으로 더 접근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불길이 더욱 거세졌어요. 소방 헬기들이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한국 공군의 지원으로 대형 소방 헬기 치네오가 한 번에 5톤의 물을 정확히 투하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한 소방대장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슬픔을 잠시 접어두고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헌신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젊은 소방관이 노인을 업고 대피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방관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휴가 중에도 자원해서 출동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아픔을 뒤로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소방 장비의 첨단화에도 놀랐어요. 산불 진화용 특수 장비와 내열복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김 과장은 2000년 대형 산불 이후 한국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어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산불의 모습은 더욱 처절해졌어요. 산 전체가 마치 용암이 흐르는 화산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묘한 두려움이 있었죠. 임시 지휘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군의 어떤 자원이 이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C-130 소방 항공기와 특수 장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의 지형과 화재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소방관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댕 묻은 소방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성군에서 약 10km 떨어진 고운사라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현지 소방관으로부터 2000년 고찰이 화재 위험에 처해 있고 문화재 구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국 독자들에게 단순한 산불 피해를 넘어 한국인들에게 이 재난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찰로 향하는 도로는 이미 군인들과 문화재청 직원들로 붐볐어요. 그들은 무거운 장비와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들었죠. 사찰 경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불상, 탱화, 경전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손놀림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유물을 다루는 그들의 손길에는 경외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연속 촬영 모드로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의 박민준 연구관이 제 취재에 응해주었습니다. 고운사는 618년에 창건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대웅전에 모셔진 금동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걸작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불상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박 연구관의 말을 녹음하며 이것이 내 기사의 핵심 인용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대규모 문화재 구호 작업이 미리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 유물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었고 운반 방법부터 임시 보관 장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난 대응 체계와 비교하며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사찰 주변 산으로 번지면서 시간은 점점 촉박해졌습니다. 대형 불상은 이동이 어려워 그 자리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특수 제작된 내화 담요로 불상을 완전히 감싸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취재를 잠시 멈추고 그들을 돕기로 했어요. 기자로서의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화 담요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불상의 섬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완료했어요. 담요로 감싸진 불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듯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이 메인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화재 이송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가 예상보다 빨리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주변 숲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노승이 마지막까지 사찰에 남아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을 설득해 대피시키려는 젊은 공무원의 모습에서 세대를 넘어선 문화적 연결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기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완벽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결국 불길은 사찰 일부를 태우고 말았어요. 하지만 주요 문화재는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후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금동 불상을 보며 문화재청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천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대피소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역사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녹음기에 담긴 이 한마디는 지금 작성 중인 기사의 제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한국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 문화유산 수호의 현장은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투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현지 소방관으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취재 방향을 바꿨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해병대가 주로 상륙작전이나 특수전투에 특화된 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정예부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된다는 것은 미국 독자들에게 신선한 소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의 도움으로 저는 경북 청송군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불길이 마을을 향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위험지역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장병들이었어요. 그들은 군용 트럭에서 내려 신속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연속 촬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놓칠 수 없었죠. 한국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김성민 중령이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책임자였어요. 해병은 국가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육지든 바다든 상관없죠. 녹음기를 확인하며 이 인용문이 제 기사의 타이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더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김중령의 허락을 받고 해병대 작전 구역을 돌아봤습니다. 해병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완벽한 군사작전을 보는 듯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병대 항공대의 헬기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즉시 망원 렌즈로 교체하여 더 선명한 장면을 담기 시작했어요. 한 해병대 헬기가 불이 번지는 산등성이로 접근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강한 바람과 열기 속에서도 헬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호버링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화점을 겨냥해 물을 분사했습니다. 그 정확도가 경이로웠어요. 불길이 치솟던 곳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죠.
김중령에게 이 정밀한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 조종사들은 적진 한가운데 정확히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술이 산불 진화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죠. 라고 설명했어요. 이 설명은 군사훈련의 민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기사 소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해병대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장교였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점은 해병들의 임무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각 소대장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지휘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매우 적합해 보였어요.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런 지휘 구조의 효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임시본부에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해병들은 짧은 휴식 시간에도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된 모습과 규율,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강한 동료애가 인상적이었어요.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으며 이런 디테일이 기사의 생동감을 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해병 장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해병대가 이런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하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미국 해병대도 가끔 국내 재난 상황에 투입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훈련과 투입은 없다고요. 그 장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점도 기사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의 구조를 잡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전사들, 불길과 싸우다, 이 제목으로 해병대의 산불 진화 활약상을 세계에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은 어떤 군인에게도 귀감이 될 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투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피해가 가장 심각한 마을 중 하나인 안동시 인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취재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신문사의 다른 기자들로부터 LA 산불 당시 도난 사건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요. 비교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거의 절반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즉시 주목한 것은 재난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LA 산불 취재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메라를 꺼내 현장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임시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피해 주민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마을을 더 깊이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민들이 소지품을 잃어버린 이웃들에게 옷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집은 무사했지만 옆집이 전소되자 자신의 옷장을 활짝 열어 이웃에게 옷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LA 산불 당시 벌어졌던 약탈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경찰관을 만나 인터뷰했어요. 산불 발생 이후 신고된 도난 사건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도 근무의 시간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은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개조한 이곳은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었어요. 대피소 내부에는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나눠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리자 박현우 씨에게 이런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품앗이라고 하죠. 농경사회에서 이어져 온 상부상조의 전통이에요. 저는 노트에 품앗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표시했습니다. 이 단어가 한국 공동체 문화의 핵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았어요.
대피소 한쪽에서 한 청년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이용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실시간으로 물품 기부 및 자원봉사를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저는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이 현대기술과 결합된 이 놀라운 현상을 기사의 주요 소재로 삼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 플랫폼의 작동 방식과 영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취재했어요.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의 복구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잿더미가 된 집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집이 아닌 이웃의 집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받기로 잿더미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본인의 집도 피해를 입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집은 다행히 무사해. 하지만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친구의 집이 타버렸어.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연로해서 내가 도와야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한 임시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솥에서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주민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치기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한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의 집이 완전히 타버렸지만 가족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이 인연은 그 어떤 재난도 파괴할 수 없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LA 산불 당시 약탈과 혼란의 현장과 지금 보고 있는 질서와 상부상조의 현장.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문화의 차이일까?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차이일까?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불길 속에서 피어난 품앗이의 정신으로 정했어요. 이 기사가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취재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오늘 본 광경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이 감동이 글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취재 사흘째, 저는 경북 산불 지역을 떠나 서울의 AP통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취재 노트, 수백 장의 사진, 수십 개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종합기사를 작성해야 했어요. 동시에 주한미군 지원 준비 상황에 대한 후속 취재도 필요했습니다. 편집장 스티브가 화상회의로 연락해왔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나? 특히 미군 지원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이 궁금하네. 저는 취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미국 정부의 지원 의사에 한국인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노트북에 기사의 구조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산불 보도가 아닌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특성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불길 속의 동맹 미국, 한국 산불 지원 준비라는 제목으로 작성했어요. 미국 국무부의 성명과 주한미군의 지원 준비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바다의 전사들, 불길과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해병대의 산불 진화 활약상을 담았어요. 특히 군사훈련에서 습득한 기술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불길 속에서 피어난 품앗이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계획했어요.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자원봉사 시스템, 그리고 LA 산불과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의 불꽃 한국, 문화재를 지키다라는 제목의 사이드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이 담긴 감동적인 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취재 중에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48시간 넘게 잠도 못 자고 화재와 싸운 소방관,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연구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옷장을 열어준 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주한미군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그는 미군은 한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재 대형 소방 헬기와 특수 장비 그리고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보람찼어요. 편집장에게 최종 원고를 보내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드디어 진화된 산불 현장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지국에 들어서니 동료 기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두가 저의 현장 취재 사진과 영상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종합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관심은 미국의 한국 지원 소식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 문화재 보호에 대한 헌신, 해병대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공동체 정신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5년간 한국에 살면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진면모를 이번 재난 상황에서 발견했어요. LA 산불 현장에서 목격했던 혼란과 약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단 한 건의 도난 사고도 없었고 오직 나눔과 협력만이 있었죠. 마지막 기사의 제목을 화재와 희망 한국 산불이 보여준 회복력의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가치에도 주목했어요. 한국의 산불 대응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앗이라 불리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으며 이것이 재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개인적인 소감도 짧게 덧붙였습니다. 재난은 늘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본질은 어떤 불길도 꺾을 수 없는 회복력과 연대의식이었습니다. 기사를 전송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평화로웠어요. 경북의 불길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평온함이었죠. 하지만 그 대조적인 풍경 속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른 취재 현장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연구원들, 정확한 헬기 조종으로 불길을 막아낸 해병대원들, 이웃의 옷장을 활짝 열어준 주민들. 그들의 얼굴과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취재를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함께 손을 내미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5년 그리고 이번 산불 취재를 통해 저는 외신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재난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빛나는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며 다음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북의 불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제 기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